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대학교 임은택 교수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즉 현재까지 어떤 발전 과정,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가져야 하는 이론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결코 이제 쉬운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 다른 영상에서 올라오겠지만은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먼저 두 개의 영상에 걸쳐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현재 시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5가지의 챕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먼저 이제 첫 번째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와 같이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튜링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이 시작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순서대로 이제 발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또는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가짐으로 학습, 문제 해결, 패턴 인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제 옛날부터 이제 많이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시로 유명한 영화죠.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이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주제로 제작된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보면은 이 도라에몽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라에몽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도라에몽도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계라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예시들이 전부 다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인공지능 기술 가지고는 터미네이터 정도의 수준의 이제 로봇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지만은 가까운 미래에서는 슬슬 이제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슬슬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예시들,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기계들을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기계가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정의를 이제 제일 처음 한 사람이 바로 이제 1950년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한 논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생각하는 이제 기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논문에서는 튜링은 기계가 이제 생각한다는 것을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안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다른 말로는 이제 이 튜링 테스트라는 이제 단어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게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질문하는 사람이 이제 한 명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질문하는 사람이 이제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기계가 하나 있고 인간이 또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질문하는 사람하고 이 답을 하는 기계와 인간이 계속 질의응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질의응답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이 대답을 한 사람은 사람이고, 이 대답을 한 사람은 뭐 기계다,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인간과 기계가 한 답을 가지고 이 인간인지 이제 기계가 답을 한 건지 이제 제대로 된 판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대답을 한 기계 같은 경우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식으로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과정을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이제 하고요.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는 기계에 대한 개념은 튜링 테스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기술이 구현된 역사는 1950년대 이후로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에요. 뭐 같은 50년대이긴 하죠. 그 예시로 1950년대 후반에 IBM의 아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체커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체커스라는 경우는 이제 체커라는 게임을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함에 따라 컴퓨터가 이제 규칙에 기반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였고요. 이 아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게임을 수만 번 반복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했고,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소프트웨어는 이 수싸움에서 앞으로 어떤 수를 두어야 게임에 유리해지는지를 프로그램이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현대에 와보면은 알파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파고의 이제 먼 조상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학습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물론 알파고하고는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때 최초로 만들어졌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인공지능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자체는 언제 처음 등장을 했을까?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뭐 뭔가 좀 거물들이 나오셔가지고 뭐 중요한 회의를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1956년에 열린 다트머스 워크숍 회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 사진은 이제 진짜 이제 그 시절에 찍은 사진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제 가짜 사진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 존 메카시라는 분이 이 회의에 참석한 수십 명의 이제 과학자 분들한테 생각하는 능력을 갖춘 기계 연구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회의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 쓰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뭐 나오면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활발한 토론, 연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장에서 간단하게 체커라고 하는 게임을 스스로 규칙을 학습하고 이제 어떤 수를 넣어야 게임이 유리해지는지를 그런 게 구현된 체커스라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와 비슷한 시기에 논리 이론가, 뭐 일반 문제 해결사 뭐 등의 초기 AI 프로그램이 또 추가로 개발이 되었어요. 논리 이론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트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자인 수학 원리라는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정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수학 원리라고 하는 개념에는 뭐 이항, 뭐 명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수학적 정리들을 기계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프로그램이 바로 이 논리 이론가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일반 문제 해결사라는 것은 인간의 문제 해결 방식을 모방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범용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사고한다라는 이제 접근 방식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지만, 사실 이제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한 프로그램이 되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의 모든 문제를 이제 입력하기에는 너무나 수가 다양하고, 그리고 인간의 경험에서 온 상식까지 모두 프로그램 안에 담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시도는 좋았으나 이제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한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초창기에 나온 거라 거였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되게 획기적이었죠.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되게 조금 옛날 거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겠지만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학문은 1950년대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 학문도 이제 계속 발전만 된 건 아니고요. 1970년대 이제 AI 겨울이라고 불리는 암흑기, 침체기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AI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뭐 50년대부터 이제 70년대 이전까지 엄청나게 이제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온 스케일이 엄청 컸어요. 엄청 컸는데 그에 비해서 예상치 못한 이제 한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서서히 줄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연구 지원금, 뭐 연구하려면은 뭐 지원금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줄어드는 기간을 이제 AI 겨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0년대에 이제 찾아온 AI 암흑기 같은 경우는 기술적 한계와 함께 연구 자금이 이제 감소를 하면서 많은 프로젝트, 그러니까 많은 이제 연구 중이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중단이 되었고요. 이는 이 시절에 인공지능 연구의 발전 자체를 지체시키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와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컴퓨팅 기술이 이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크게 성공을 거둔 AI 기술들이 그 당시에는 발전을 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자, 이렇게 근데 70년대에는 뭐 이렇게 암흑기가 도래를 했지만은
다시 이제 80년대 들어서는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의료 등에서 이제 특정 분야,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가지는 지식, 뭐 경험, 노하우 등을 컴퓨터에 이제 탑재를 다 해요. 컴퓨터에 탑재를 다 하면 뭐 그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 도서관처럼 그렇게 자료들이 모여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것들 탑재를 해서 컴퓨터가 이제 전문가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하에 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이 시스템이 전문가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각광을 받았고요. 침체되어 있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해준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80년대 중후반까지는 이제 전문가 시스템에 또 엄청난 기대와 투자가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전문가 시스템이 이제 실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 컴퓨터는 인간처럼 인간답게 추론하거나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실제 현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리 수많은 전문가들의 노하우나 지식들을 탑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을 하면서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또 실망감이 또 커지게 되고, 또다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또다시 AI 겨울이 찾아옵니다. 80년대 후반에. 자, 또한 이 시기에는 80년대 후반에는 전문가 시스템용 이제 하드웨어 시장이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듯이 저희가 쓰고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전문가 시스템용 하드웨어가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슬슬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계를 학습시키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들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때는 이제 인터넷도 없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계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들을 모으기에는 쉽지가 않았겠죠. 자, 이렇게 또 암흑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자, 90년대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때 90년대부터는 보통 빠르면은 이때부터 아마 인터넷을 접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인터넷이라는 걸 이제 접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90년대부터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개발되고 보급되고, 그리고 또한 데스크톱 컴퓨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컴퓨팅 기술이 또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보급으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에도 조금 유리해진 상황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빠르게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요즘에 이제 불리는 빅데이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정도가 빅데이터였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검색 엔진, 한국에서 이제 이 시절에 썼던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야후 코리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검색 엔진 등의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되게 되었고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합성곱 신경망, 순환 신경망, SVM 같은 여러 알고리즘들이 또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제안된 알고리즘 구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기본 베이스로 많이 쓰이고 있는 구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갑자기 좀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발전을 하기 시작한 9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로 오게 됩니다. 앞장에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시기부터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요. 실제로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90년대부터 사용이 되어 온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2010년대 한 중반부터 아마 이 용어들이 이제 상용화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퍼진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2000년대에는 90년대 후반부터 발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빅데이터의 등장과 함께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융합이 되어서 인간이 수집해놓은 정보들을 기계가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제 인공지능들이 구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들은 현재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들이 학습하는 방식하고 동일하고요. 물론 이제 다른 학습 방식도 있겠지만은, 자, 이러한 이제 방식들로 인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아주 빠른 속도로 현재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2000년대까지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대중들에게 현실로 와닿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터미네이터 같은 SF 영화나 이런 데서나 이제 접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인식이 남아 있었는데, 2010년대부터는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대학교에서도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이제 가능하게 했던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라는 단어도 꽤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클라우드 기술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고성능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말하는 클라우드 기술은 다른 고성능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다양한 정보 처리 등을 이제 접속한 컴퓨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이 클라우드 기술이고요.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그래픽 카드도 없고 메모리도 만약에 없는 컴퓨터라고 치면은, 인터넷이 연결만 되어 있다면은 다른 좋은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컴퓨터로 하여금 인공지능 학습을 시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이제 고성능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이제 하고요. 자,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학습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제 좋은 컴퓨터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 클라우드 기술은 더 많은 기업, 연구자, 학생들이 연구하고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에 이어서 좀 연쇄적인 이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 같은 경우는 의료 영상을 이제 구별을 한다거나, 엑스레이나
MRI 사진을 보고 뭐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이제 기계가 판단할 수 뭐 있거나 하는 것도 있고요. 뭐 그 외에 금융, 교육, 자율주행 등 다양한 이제 산업들의 분야로 이제 확장이 되게 되는 이제 기반이 되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제 모델을 구현이 편리하도록 텐서플로나 이제 파이토치 등의 이제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인공지능 학문에 대한 진입 장벽이 더더욱 낮아졌고, 그로 인해서 더 빠르게 발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2010년대는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 들어와서는 뭐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뭐 번역이나 챗 GPT 같은 뭐 챗봇 등에서 활용하는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 그리고 의료 영상 분석이라던가 뭐 자율주행 차량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 비전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알파고와 같이 주로 게임에서 활용하고 있는 강화학습도 있습니다. 이 강화학습이 뭔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딥페이크 영상들이 많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뭐 생성형 AI라고 하는 모델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뭐 돌아가신 이제 고인 배우분들을 이제 드라마에 다시 출연시키는 등의 좋은 방향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까지 해서 크게 요렇게 4가지의 뭐 큰 가지로 해서 AI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인공지능 분야는 어떨까 한번 살펴보면요. 자, 현재까지 이제 나와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인간의 지시에 따라서만 뭐 뛰어난 수준을 보이는데요. 자, 이러한 특정 분야에서만 뛰어난 수준을 보이는 인공지능들을 약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강약할 때 그 약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한 예시로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둑에 있어서는 이제 세계 최강이잖아요. 근데 이 알파고한테 갑자기 체스를 두라고 한다거나 뭐 장기를 두라고 한다거나 이래버리면은 바로 알파고는 그냥 깡통이 되어버려요. 그런 알파고 같은 경우도 이제 약 인공지능에 해당이 되고, 챗 GPT 같은 경우도 보기에는 그냥 뭐 사람하고 같은 지능이라서 사람하고 뭐 대화한다는 느낌이라고 언뜻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은, 자, 범인 추리 같은 그런 추론적인 능력에서는 인간에 비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즉 그걸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이제 강인공지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즉 그냥 터미네이터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미네이터 그 영화의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를 만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의 두뇌를 만들어낸다, 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의 이제 협력인데, 자, 인공지능의 능력과 인간의 창의성을 이제 결합을 하면은 앞으로 더 좋은 시너지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뭐 의료나 과학이나 예술 등에서 AI가 이제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요. 가까운 미래에서는. 자, 그리고 AI 윤리, AI 규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지 사전에 이제 염두를 하고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AI 윤리, AI 규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제 두 개는 그냥 기술의 발전과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 밑에는 어떠한 기술의 발전도 항상 악용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윤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인공지능이 뭐 재판 판결을 한다거나 뭐 인간과 똑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등장했을 때를 대비했을 때 뭐 나타나는 과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AI 규제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이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규제들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을 해서 뭐 디지털 N번방이라고 이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들이 이제 일어나는 등의 악용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번 영상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이제 발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이제 기술 진보 중에 하나라고 여기 적혀 있죠. 단순한 이제 알고리즘, 뭐 체커스와 같은 그런 단순한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제 복잡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두 번의 이제 암흑기를 거치면서도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좀 더 인간다운 인공지능의 실현, 협력 강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화를 할 거고요, 기술이. 그에 따라서 AI 윤리, 규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시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이제 큰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준비와 적응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의 책임 있는 발전과 활용을 통해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 앞장에서 말씀드린 뭐 딥페이크 뭐 악용 이런 거 없이 우리의 사람의 이제 긍정적인 영향만 이제 사회에 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만 사회에 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번 영상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퀴즈! 1950년 앨런 튜링이 제안한 튜링 테스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1번 기계의 성능 평가, 2번 기계의 지능 평가, 3번 기계의 전력 소비 확인, 4번 알고리즘의 정확성 확인. 정답은 2번 기계의 지능 평가.